가장 궁금한 거, 이제 앞서 이제 의석수 얘기도 좀 꺼내셨는데, 그냥 숫자로 그러면 앞서 170석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그러면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의 압승이에요. 네. 민주당은 완패고, 네. 민주당은 겨우 100석? 100석 조금 넘는. 지역구에서 뭐 100석 간다. 이렇게. 그러면 비례까지 하면, 비례는 또 조국 신당이 또 7, 8석은 가져간다고 하셨으니까, 비례까지 합치면 민주당의 총 의석수는 110석? 미만이 되나요? 그렇죠. 110석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00석을 지킨다. 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100석을 지키려면요, 호남, 영남, 강원, 충청 여기서 40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40석이 빠듯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40석을 한다 치고 수도권이 이제 121석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60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오늘 선거 치르면 60석 할 것 같은데 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40일이 남았는데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100석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례대표 문제는 지금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당에서 진보당이 3석 줘야 되잖아요. 예. 3석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이 3석 줘야 돼요. 그럼 6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몫이 4석이에요. 이게 이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 10석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석이나 15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몫은 몇 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민사회까지 합치면 한 110석 정도? 110석. 네. 잘해야 110석이다. 잘하면 110석. 그리고 그러니까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과 빼고. 국민의힘은 170석에서 180. 네, 170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조국 신당이 저는 한 7석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당하고 개혁신당이 한 2, 3석씩 나눠가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권 심판론은 이제 완전히 안 먹히는 거예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이제 완전히 그 그렇죠. 상세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한동훈 아직 비대위원장하고 정권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양당의 공천에 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30%, 40%까지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제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금방 다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그 항목의 맨 밑에 보면 정치 관심 많이 있다, 뭐 어느 정도 있다, 없다. 여기에서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지지율이 한 34%, 5% 넘은 것 같은데 예. 거기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지지율이 40%가 넘는 경우도 많다.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 ARS 조사 보면 41.0가 나왔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그 좀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재수가 없고 그냥 싫은 거예요. 예. 미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famous for being famous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입해 보면 hate for being hate. 그러니까 싫어서 싫은 거예요, 그냥. 다만 이제 국정 방향이라든지 국정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단편적인 지지율만 갖고 너무 매달리면 민주당이 이제 그런 전략을 쓰면 민주당이 그런 전략을 썼잖아요. 또 저렇게 방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이 타깃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타깃이 윤 대통령인가? 원래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한동훈을 공격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네, 깨졌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윤한 갈등은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쿠데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나 한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 속에 살았어요. 한 몸이었죠. 네,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교체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가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어야 카드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카드가 딱 한 장일 때는 그건 외통수인 거예요. 오히려 끌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관섭 비서실장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저는 요구했다고 안 봐요. 다만 그쪽에서 이제 불쾌한 거를 언론에 흘리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역으로 친 거죠. 사퇴 안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확한 워딩은 사퇴 안 한다. 나는 아직 임기가 남았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저쪽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일종의 저는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독립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차별하다. 전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타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옮겨갔는데 민주당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대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개혁신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등장하니까 이 타깃이 혼선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그러니까 헛똑똑이란 말 아시죠? 예. 그러니까 똑똑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 똑똑하지는 않은 거죠. 실제로는 뭐 똑똑한 척,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 창당하고 통합하고 또 결렬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정세를 계속 오판했고 실수를 되풀이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헛똑똑이에 가깝다고 보고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그 헛똑똑이를 좀 보완해 주려고 들어갔다. 지금 간 거죠. 공천 관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개혁신당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유권자 또는 중도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닌데 한동훈을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은 그 한동훈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보고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그렇죠. 이 헛똑똑이 짓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헛똑똑이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똑같네. 예. 그런 또 재밌는 해석이 있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쌍특검법 뭐 이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지금 당장 2월에 처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별 효과가 없겠군요. 효과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신년 회견, 신년 대담을 통해서 뭐 약속 대담이라고 비판도 있었지만 물론 이제 미흡하다고 생각하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걸로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거 갖고 자꾸 매달리는 것도 모양이 못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포지티브한 아젠다를 내놓고 지금 싸워야 설득해야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남은 40일 안에 뭐 모습을 또 드러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행보를 정책적 행보를 계속하는 거 이거는 표에 도움이 돼요? 국민의힘에게? 저는 이제 별로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로또에 당첨되면 로또 40억이 당첨됐어요. 그럼 이걸 갖고 서로 이제 나누기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또 사라고 돈을 준 아내도 돈을 갖다 줘야 되고 또 로또 사는 데까지 태워다 준 내 동생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또 먼 친척이 이제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손 벌리면 거기도 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70석으로 이긴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겼나 이 논쟁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한동훈 때문에 이럴 수는 없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민생 토론 열심히 하는 거죠. 민생 토론 열심히 하고 뭐 아무튼 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그런 행사, 이벤트, 메시지, 뭐 정책 이런 거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이겨도 일종의 로또에 당첨된 거죠. 그게 뭐 정치라는 게 운칠기삼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 선거 후 권력 다툼 대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선거에 큰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여권에서 벌어지는 현 권력과 차기 권력 간의 어떤 대립 충돌. 이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걸 뭐 지금 총선 40일 남았던데 이제 그 이후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순항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태풍을 여러 개 만나가지고 거의 난파되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